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은 색다른 우리말 퀴즈 예능, 가나다 가치입니다. 우리말의 말맛을 다 같이 즐겁게 알아가는 가나다 가치라는 프로예요. 가나다 같이? 가나다 가치. 가나다 가치의 인공지능 기반 운영체제 여기 AI. 얄리입니다. 전 앞으로 여러분의 다채로운 언어 생활을 위해 다양한 우리말 문제를 골라 출제합니다. 가나다 가치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chers invités à l'émission Ganada Gachi. 어머, 가나다 같이. 진짜요? Je suis Bernard Werber. 아, 이 프로그램 뭐야? 뭐야? 이거 스타일 왜 이래? Quand j'ai appris que le mot Aimel Mougiro a été adopté pour traduire la phrase demanda Natalia presque par politesse de troisième humanité, j'ai trouvé cette traduction très pertinente. 아까 네모가 있었는데. 이 단어를 단단하게 묶지 아니한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열쇠 줘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 찬, 원, 씨. 최대한 간드러지게 노래 실력을 뽐내주세요. 이게 뭔데요, 갑자기? 한 번 더 보시러!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애매모호하다 이런 거. 에메랄드 단무지 누구야? 에메랄드 단무지? 알랄로 뭐 에메랄드. 아메리카노. 무지큰 사이즈도. 어메무시로? 오마무시로! Quand j'ai appris que le mot Aimel Mougiro, 알메무시. 아 때랑 애 때랑 애가 더 퍼센테이지가 높았단 말이죠? 맞아, 애인 것 같아. 엘메무시로. 알메무시로냐, 엘메무시로냐? 한번 틀리면 그나마 이거 한 번 틀리면 저희 찌부대요. 한번 틀리면 쥐포 되는 거야 뭐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찌부대면 안 되는데. 알메무시로. 알메무시로. 한글날 기념 특집 방송으로 꾸며진 가나다 가치. 우리가 잘 몰랐던 순 우리말을 퀴즈로 맞춰보는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처럼 한글날 특집을 퀴즈쇼 형식으로 풀어낸 기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기존의 한글날 프로그램 생각하면 뭐 한글의 탁월함을 재조망하는 다큐멘터리라던가 아니면 올바른 한글 사용을 가이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마련인데 그런 것에서 좀 탈피하려는 의지가 많이 느껴졌어요. 특히 젊은 층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것들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얄리로 불리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그렇고 운영체제 얄리입니다. 채팅방을 통해서 힌트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루트들을 다양하게 해서 다가가려고 했던 것들이 돋보였고요. 또 특히 저는 그 대화방 힌트에서 메신저 활용이 좀 떨어지는 60대 또 그리고 외국인까지 다양한 한글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점도 이 가나다 가치라는 프로그램의 의의에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마침 지금 K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때문에 한글과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정규 편성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열쇠 제공자로 뭐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라든지 뭐 땡깡씨라든지 기존의 K-팝 팬덤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출연진들이 등장을 해서 한류 팬들에게도 친근한 콘텐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형식도 좀 흥미로운 구석이 많았어요. 처음에 출연진들이 딱 등장을 했을 때부터 아니 여기 스튜디오 너무 예스럽지 않아? 아날로그 시대 스튜디오 예능의 어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몇 마리? 6마리! 잡았다. 잡았다! 만세! 여기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집단 채팅방처럼 뭐 디지털 시대의 장치들을 적절히 결합을 해서 차별점을 나름대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좀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가나다 가치의 프로그램 컨셉이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말을 기상천외한 퀴즈로 맞춰본다. 인데요. 정말 우리도 잘 몰랐던 우리말이라는데 100% 동일합니다. 여기 나왔던 단어들 저는 하나도 못 맞췄고요. 어떻게 힌트나 또 벌칙들이 주어질까라고 했을 때 무대 장치가 갑자기 등장해서 막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또 토마스라는 외국인 화자가 한국어를 읽는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세련된 방식으로 가미해보려는 제작진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간 공부 콘텐츠로 새로운 모습을 보인 홍진경 씨를 섭외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교양과 또 예능의 재미를 함께 갖추겠다라는 제작진의 의지가 엿보인 부분이라 그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가나다 가치에서는 문학 작품에 쓰였던 단어들부터 과거 실생활에 사용됐던 단어들까지 총 6개의 순 우리말을 퀴즈로 풀어봤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퀴즈라고 하는 것은 시청자들이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보고 뭔가 실용적인 지식을 배웠다고 여길 때 뭔가 의미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퀴즈 프로그램의 어떤 본연에 맞는 그런 단어가 조금 더 인상적으로 남았는데 2회에서 소개된 단어 중에 개코지코가 있었어요. 이 단어의 뜻은 쓸데없는 말로 이러쿵저러쿵함이라는 것인데 유용하게 쓸만한 단어라서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소개할 때 MBC 드라마 두 번은 없다를 통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머 이런 실제적으로 어떠한 맥락 하에서 쓰였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일상생활 어떤 언어에서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같은 회에 등장했던 먼지잼이라는 퀴즈도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먼지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날씨 관련 단어인데다가 또 먼지와 잼이라는 어떤 친숙한 단어들의 조합이어서 이제 기억에 쉽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쇠 그 제공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형식들이 동원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인상적인 점은 대구 어린이가 나와서 동심 어린 시선으로 그 단어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을 보자마자 재미있게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보고? 이 앞에 붙어 있는 건 신발에도 붙어 있어요. 과거에 MBC도 그 어린이들이 등장해서 퀴즈를 내는 그런 예능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시절의 향수를 좀 떠올리게 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이런 어린이들도 함께 즐겨볼 수 있는 어떤 가족 예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일깨워준 그런 장면이어서 이 먼지잼 퀴즈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남습니다. 저 역시도 먼지잼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일단 말 자체도 참 예쁘고 농부들이 쓰던 말이라는 데서 저는 더 큰 의미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먼지잼 같은 경우에는 열쇠 제공 힌트를 주는 장면에서도 소년농부의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공이 됐는데 그래서 면 어쩌려는 거예요? 오는 빈가? 이게 뭐예요? 옛날부터 농부들이 쓰던 말이요. 겨우 먼지나 가라앉게 찔끔 내린다고. 농부들이 흔히 쓰던 표현이다 보니까 이 단어를 소개하는데 가장 최적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또 특히 이 먼지잼이 정답으로 밝혀지고 나서 출연자들의 반응을 보면 먼지잼도 너무 이뻐. 진짜 아름다운 말들이 너무 정말 예쁜 우리말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양세찬 씨가 방송을 보고 이제 이때부터 쓸 것 같아 또. 맞아. 거기에 바로 이 프로그램의 의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엔 출연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가나다 가치에서는 홍진경, 전현무 씨를 필두로 양세찬, 이홍기, 리연, 이찬원 씨가 등장해서 우리말 지식을 뽐냈는데요. 그중 가장 활약이 돋보였던 출연자를 꼽아주신다면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홍기 씨랑 이찬원 씨를 꼽고 싶은데 퀴즈쇼라는 정체성에 좀 어울리는 활약을 보여준 건 이 두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이제 두 사람에게 붙은 별명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찬원 씨는 되게 박식함을 뽐내면서 이제 찬또 위키라는 별명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 이홍기 씨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에 예리한 그 어떤 감각을 보여주면서 촉홍기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개코지코 문제를 냈을 때 거기서 어떤 코 음절의 반복을 추리를 해내고 잠깐만 이러쿵 저러쿵에 지코면 이러쿵은 코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닐까요? 개코 지코. 와.
모든 출연진이 난관에 빠졌을 때 어떤 결정적인 어떤 정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 그런 활약을 펼친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요. 이찬원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추리에 항상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이제 현진건 작가의 사진을 보고 이분이 누구인지 이렇게 맞추는 장면이 있었는데 뒤에 창이 있는 거 보니까 투옥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독립투사다. 다른 거 있는 것 같아. 독립투사실 것 같아요. 이분은 운수 좋은 날을 집필한 현진건 소설가입니다. 물론 이게 오답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웃음을 이끌어낸 그런 순간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를 대면서 추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정답에 가까워지려는 모습들이 퀴즈쇼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용기 씨랑 이찬원 씨가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힌트들이 다 얼마나 누가 순발력을 잘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양세찬 씨가 뛰어난 순발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될 뻔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용기 씨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저건 아마 비읍인 것 같다라고 포착도 해주고 토마스가 읽어주는 문제에서도 Nopi, sabik chil subi maitamanasnan, kangwado esia, kalyangnopin bongwerero. 이용기 씨가 계속 이거 강원도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강화도! Sabik chil subi maitamanasnan, kangwado esia, kangwado esia. 강화도야. 나 강화도로 들려. 정확한 이 또 듣기 실력까지 보여줍니다. 또 저는 양세찬 씨가 크게 기여한 바 중에 하나는 자칫 개인기로 좀 흔들릴 수 있었던 팀원들의 이제 멘탈을 좀 잡아줬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연 씨가 서민정 씨 성대모사를 했고 푹치빠치 난 꼬당 민정 래퍼 민정 푹치박치 푹치박치기 난 꼬당 민정 래퍼 민정. 야, 대박이다 아니야? 야, 대박이다 아니야? 굉장히 분위기가 냉랭해졌는데 제일 먼저 박수를 치면서 최대한 그 분위기를 좀 이끌어내려고 했던 분이 또 양세찬 씨였기 때문에 그 활약에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저는 얄리라는 인공지능으로 등장했던 이은지 씨가 가장 인상적이더라고요. 북해 기른지로 이미 2000년대 세기말 캐릭터의 특징을 잘 잡아내서 완벽히 묘사한 바가 있는 코미디언이시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에도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얄리의 어떤 어투라던가 목소리라던가 이런 특징들을 잘 잡아내서 소화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힌트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출연자들과 이렇게 밀당까지 하면서 재미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먼지잼 문제에서 정답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비잠을 정답이라고 확신하게 된 전현무 씨를 두고 내가 맞췄어? 진짜 도전하겠습니까? 진짜 도전하겠습니까? 나비잠이야! 나비잠이네. 대박. 빨리 해! 정답. 대박. 정답. 나비잠! 오답입니다. 그래 아니라니까. 오답입니다. 그래 아니라니까. 근데 저렇게 연기를 해! 연기 장난 야 연기를 하네. 출연자들을 교란시키고 정답 기회를 소모하게 만들면서 좀 긴장감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좀 재미가 끊겨질 만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인공지능 캐릭터를 등장시키고 또 이걸 완벽하게 소화해낸 출연자가 있어서 좀 재미가 살아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가나다 가치는 기존 퀴즈쇼와는 다른 독특한 장치들로 차별화를 뒀습니다. 인공지능 얄리, 메타버스 서비스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가 하면요. 초특급 셀럽부터 일반인까지 열수의 제공자로 등장했습니다. 자, 이같이 다양성을 꾀한 퀴즈 형식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열쇠라는 것을 뭐 우리말에 초점을 둘 것인가 혹은 퀴즈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이 활용에 대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말을 소개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포맷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회에서 나태주 시인이 직접 출연해서 자신이 쓴 시인 동그마니를 설명한 장면이 좋았어요. 여름이 가기도 전에 가을을 노래하고 싶다. 당신 하나만을 생각하며
앉아 있는 한낮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내가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직접 그 언어를 쓴 시인이 등장해서 동구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실제 활용하는 사람이 설명해 준 거기 때문에 맥락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생기고 아, 우리가 이런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배경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저는 형식의 일관성이 없어서 퀴즈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 같은 개념을 같이 넣어서 뭔가 신세대적인 느낌을 내려고 했는데 딱히 이것으로서 뭔가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다양한 시도를 해야만 어떤 순우리말 예능의 의미가 산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식을 몇 가지 통일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굉장히 다채로웠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운 형식도 있었고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형식도 있었는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은 일단 그 단체 채팅방 힌트였어요. 채팅방을 통해서 서로 다른 어떤 언어 감수성을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순간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특히 이제 이외에 10대 그 집단 채팅방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10대들의 대화방에서는 굉장히 우리말의 어떤 언어 유희를 재기발랄하게 사용하는 이들의 우리말 감각을 볼 수 있었고 우리말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이제 뭐 메타버스 서비스로 참여한 어떤 시청자들과의 게임 장면은 사용자들을 끌어모으려고 나름대로 제작진이 공은 들였을 텐데 1일부터 11일까지 이어 말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을 나해 닷새 엿새 이래. 팔에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냥 게임이 짧게 끝나면서 이들이 과연 어떤 의미 속에서 어떤 맥락으로 등장을 했는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소비되는 그냥 장면처럼 지나가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주제에 맞게 좀 힌트의 맥락을 부여하는 어떤 정리된 흐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외국인을 포함한 1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시민들을 프로그램의 어떤 힌트 제공자로 마련을 하면서 최대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제작진의 의도가 돋보인 부분, 그 점은 충분히 긍정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건 시청자 게시판에도 제기가 된 것인데 순우리말 프로그램에 일본어를 쓰는 이 출연자가 웬 말이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고유명을 어떻게 뭐 못하겠죠. 하지만 사소한 부분도 좀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 우리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일깨워준 가나다 가치. 한글날 특집 방송이었지만 의미와 재미를 갖춘 퀴즈쇼로서의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가나다 가치가 정규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쇼로서의 정체성이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순 우리말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프로그램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굉장히 형식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서 무엇을 통해서 순 우리말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도록 해서 자신의 어떤 프로그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굳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단어를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발굴해야 하는 순우리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건이나 상황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거기에 딱 맞는 말이 없어서 이런 말을 이런 때 쓸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말 혹은 많이 쓰이는 외래어나 외국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대체해서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말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한국인의 어휘 목록을 조금 더 확장하고 순우리말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가나다 가치가 지향해야 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선행돼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느냐. 거기에 특히나 이런 퀴즈쇼라는 프로그램은 이 퀴즈쇼의 시청자들 자체가 일종의 지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정보를 많이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힌트를 그냥 어떤 문학 작품에서 그냥 꺼내오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함께 사용됐던 어떤 맥락들을 같이 풍부하게 그 설명을 해준다라면 시청자들의 지적인 호기심도 많이 충족이 될 것 같고 얻어가는 게 많을 것 같다.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이제 순 우리말 퀴즈쇼인 만큼 자막이라든지 출연자들의 말에 조금 더 세심하게 이제 제작진이 신경을 써서 우리말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가나다 가치가 다룰 수 있는 우리말의 세계는 아직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지역적인 특색을 보여주는 사투리라던가 속담이라던가 아니면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아직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앞서 말한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꼭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이해에서 오지다라는 순 우리말을 설명해 줬는데요. 그 뜻이 허술한 데가 없이 알차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나다 가치도 정규에서는 이런 오진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순 우리말의 세계를 재미있게 알린 가나다 가치 파일럿의 아쉬움을 보완해서 더 완성도 있는 정규 방송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자위원회 소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 MBC에서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에도 시청자위원회에서 MBC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그중 일부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은 태양에 대한 최향섭 위원의 의견입니다. 검은 태양은 8에서 9%의 시청률로 선전하며 MBC 드라마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역주행 추격전, 고난이도 격투씬 등 긴박감 넘치는 장면들을 배치해 액션 드라마로서의 흡인력을 높인 점은 돋보인다. 다만 매회 새로운 사건과 인물이 드러나는데 각 요소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게 느껴져 아쉬웠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10월 9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한 정원정 위원의 의견입니다. 타 방송에서 화제를 모았던 출연자의 섭외와 더불어 프로그램 자체의 몰입도가 높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던 방송이었다. 특히 댄서 아이키 씨의 크루에 대해 MC의 구체적이고 센스 있는 질문은 이야기의 흥미를 높이기에 충분했다. 훅팀을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너무 예쁘면 안 돼. 그 외모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두 번째 기준이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너무 날씬하면 안 돼요. 왜 또 너무 날씬한 거야? 그럼 몸매밖에 안 보여. 몸매밖에 안 본다. 앞으로도 게스트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구성을 기대한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10월 9일 방송된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말의 미래에 대한 김유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한글의 사용 방법을 살펴본 유익한 다큐멘터리였다. 또 한글을 지키기 위한 선인들의 노력을 되짚어보고 현재 세계가 주목하는 언어로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었던 탄탄한 구성이 돋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고려하기 위한 투명 마스크 사용은 오히려 입김으로 인해 입모양이 가려져 시청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해 아쉬웠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5일과 12일에 방송된 아무튼 출근에 대한 최세정 위원의 의견입니다. 2회에 걸쳐 교도관, 회계사, 인테리어 디자이너 등이 출연해 여러 직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다채로움이 돋보였다. 특히 시내버스 기사의 밥벌이 현장에서 가족, 이웃과 소통하는 밝은 모습은 일에 대한 긍지와 함께 소박한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인상 깊었다.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직업을 통해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담아주길 바란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